챕터 2 대규모 서비스 설계를 위한 백엔드 에센셜 로드 밸런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밸런서란 사용자의 요청을 여러 서버로 분배해주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서가 앞에 있을 때 요청자는 로드 밸런서 뒤의 목록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서의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LB가 이렇게 한 번, 다음 요청은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요청은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또 다음 요청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는 것을 저희가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보통 외치고, 그 라운드 로빈이 아니면 가중치를 붙여서 이쪽 서버에는 좀 더 많이, 이쪽 서버에는 좀 적게,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로드 밸런서는 그 분배를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드의 분배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로는 유명한 것들이 엔진엑스, HA 프록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특히 엔진엑스나 HA 프록시는 여러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1.2.3.4 라는 IP를 가지고 로드 밸런서가 가지고 있다면 장애 시 LB1이 장애가 나면 LB2가 그 1.2.3.4를 가져가게 되고 계속 서비스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는 이제 장애가 나서 안 되지만 이렇게 가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전달, 이렇게 전달,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이런 서버가 장애가 나면 LB가 알아서 빼주게 됩니다. 하트 체크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어서 이 서버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걸 로드 밸런서라고 하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는 보시면 크게 로드 밸런싱은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 전에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는 대부분 서버 사이드 쪽이죠. 콜러가 있고 콜리가 있으면 이렇게 콜러는 콜리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리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N개가 있겠죠. 그런데 로드 밸런서가 하드웨어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서가 있으면 이렇게 오면 콜러는 이 로드 밸런서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반대로 이런 로드 밸런서의 모습을 모르고 콜리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사이드에서는 콜러는 LBA 주소만 알게 되고요. LBA 주소. 얘가 만약에 1.2.3.4였다면 이런 LBA 주소만 알게 되고 얘들이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0.0.1, 뭐 0.2, 0.3 이런 게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 LB가 모든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LB만 알면 콜러가 추가되는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빠지는지를 콜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캐파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겠지만 일단 콜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 그냥 내가 보낸 리퀘스트가 잘 처리되는구나 아니면 좀 처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더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의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서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서버가 있는지 누가 내 리퀘스트를 처리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LB한테만 맡기면 일을 다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를 그냥 알려주는 거죠. 다만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로드 밸런서의 주소는 알아야 됩니다. 그 로드 밸런서 주소가 바뀌어야 되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앞에 있다는 거는 결국은 그 홉이 하나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를 거치고 다시 갔다가 응답할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빠르지만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또다시 자기도 커넥션을 맺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홉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홉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느려지겠죠. 그렇다고 이 홉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서비스 서버에 연결되는 반응이 빨라야 돼. 지금 로드 밸런서 붙는 것도 안 돼라고 한다면 사용하기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에 차이가 나면 아까 이제 그런 로드 밸런스 페일오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서비스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어떻게 되냐? 콜러가 콜리를 전부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죠? 그러면 콜러가 콜리의 주소를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콜러 입장에서 콜리 1에 한번 리퀘스트를 이렇게 보냈다가 그 다음에 콜리 2에 리퀘스트를 보냈다가 콜러 3에다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되죠. 이렇게 로드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규칙을 준다면 여기는 2번, 2, 1, 1 형태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은 이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왜냐하면 이 콜리는 계속적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대수 및 주소를 모두 알아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레이턴시를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소를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아까 전에는 LB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LB가 없기 때문에 LB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 콜러-콜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애 포인트가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의 목록과 주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 서버들이 계속 추가되고 계속 삭제된다면 그때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바꿔서 배포하고 또 배포해야 되느냐.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로드 밸런싱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